챕터 4 압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는 증발기에서 증발한 저온자압의 냉매 가스를 응축기에서 응축 액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도와 압력을 상승시켜서 순환시켜주는 기기를 압축기라고 합니다. 냉동기의 사이클에서 살펴보면 압, 응, 팽, 증,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이 압축기의 기본 설명은 증발기에서 증발한 저온 저압의 가스 냉매를 단열 변화, 즉 등 엔트로피 변화를 통해서 고온 고압의 가스 냉매로 만들어서 응축기에서 응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가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에서 계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에서 계산은 압축비와 압축기 피스톤 배출량, 피스톤 배출량은 최적으로 정리되지만 여기에 흡입측 건포화전기의 비최적을 곱하면 냉매 중량이 됩니다. 냉매 중량은 냉동 능력 나누기 냉동 효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압축비는 저압적 절대압력분의 고압적 절대압력이 되겠습니다. 압축비가 클 때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향은 악영향이 돼서 압축비가 6 이상이면 2단 압축을 채용합니다. 2단 압축을 채용하는 이유는 압축비가 클 때 장치에 미치는 영향이라서 교재에는 순서가 없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좌측 하단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압축비가 증가하면 악영향이 미치는데 압축비 증가에 따른 응축 온도가 상승하고 응축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 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압축비가 증가하면 축수 하중이 증가하고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실린더가 과열하게 됩니다. 윤활유가 열화 탄화하고 윤활유가 열화 탄화하고 나면 윤활 효과가 없어지므로 압축기가 소손되고 피스톤이 마모되겠습니다. 응축이 관행각되지 못하므로 플래시가스가 증가하고 압축기 흡입가스의 비최적이 상승해서 최적 효율, 압축 효율, 기계 효율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냉동 효과가 감소하고 압축 일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성적 계수가 감소합니다. 여기 있는 소요동력 증가, 피스톤 마모, 실린더 과열, 토출 온도 상승, 윤활유 열화 탄화, 축수 하중 증대, 최적 압축 기계 효율 감소, 냉동 능력 감소 다 요 10가지 현상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이 10가지 현상을 악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압축기 피스톤 배출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적 압축기 피스톤 압출량은 왕복식 압축기는 4분의 파이 D자성
LNR 60. 최적은 큐빅미터 퍼 아워. 이렇게 단위가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60이면 분당 회전수 때문에 곱하기 60을 해준다. 분을 시간으로 보내려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복식 압축기의 최적은 4분의 파이 D 자성 LNR 60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V는 4분의 파이 D 자성 LNR 60. 자, 고속 다기통 실린더가 있다면 요 면적을 먼저 구할 수 있는데 지름 D를 알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 자성이 면적이 될 거다. 4분의 파이 D 자성 면적. 4분의 파이 D 자성이 결국은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L은 스트로크, 행정 길이. L, N은 기통수. 4, 6, 8, 12, 16기통 고속다기통 기통수 했죠. 기통수를 짝수로 해서 넣는 기통수 LNR. R은 분당 회전수 RPM이 돼서 곱하기 60이 들어갑니다. 왕복식 압축기의 이론적 피스톤 배출량은 V는 4분의 파이 D 자성 LNR 60입니다. 로타리 회전식 압축기는 4분의 파이 D 자성 LNR 60인데 N수, 기통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통수가 없어서 없는 거고 L 대신 두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께. L 대신 두께. 이걸 L로 그냥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LNR 60인데 회전식 압축기는 바깥 실린더 최적의 로터 최적을 빼줘야 됩니다. 이 로터 최적을 빼줘야 여기가 압축, 흡입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 자성 LNR 60에 D 자성 마이너스 스몰 d 자성 요거만 채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압출량 V를 구했으면 실질적으로는 압축기 흡입 쪽에 팽창하는 부분이 있고 탑 클리어런스 때문에 그래서 실제 100% 압출량이 빠져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 배출량은 이론 배출량의 최적 효율을 곱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론 압출량은 냉유의 순환량은 비최적을 곱해주면 실제 피스톤 압출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 피스톤 압출량의 최적 효율을 곱해준다 까지 압축기의 계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압축기의 3대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방금 앞에서 봤던 압축기 최적 효율은 실제 최적은 이론 최적의 최적 효율을 곱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최적 효율은 VA분의 VS. 항상 효율은 1보다 작습니다. 참고로 최적 효율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 둬야 되겠습니다. 압축비가 클수록, 클리어런스가 클수록, 흡입가스가 과열될수록, 흡입가스가 과열되면 비최적에서 흡입가스가 과열되니까 이 비최적보다 이 비최적이 더 커집니다. 압축기가 작을수록, 압축기 회전수가 빠를수록, 밸브가 개폐가 확실하지 않을수록, 마찰 저항실이 클수록 이렇게 별도로 외워주시면 되고, 피스톤이 마모될수록, 그 다음에 압축링과 오일링이 마모돼도 마찬가지로 최적 효율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압축 효율이라고 하고 지시 효율이라고 합니다. 최적 효율은 직접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압축 효율과 기계 효율은 모터 동력 전달 상태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압축 효율은 실제로 가스를 압축하는데 필요한 동력이고, 분해 이론상 가스를 흡입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AW라고 쓰는 것은 이론 소요 동력이 되고, 그래서 압축 효율을 넣어서 우리가 실제 압축 동력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 효율은 압축에만 해당되는, 피스톤 운동에만 해당되는 이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압축기 전체, 그 다음에 축봉장치, 모터 분리, 모터 효율 등을 다 따지는 것을 기계 효율이라고 하고, 실제 압축기를 필요하는 전체 동력, 축동력이라고 하고, 축동력분의 지시동력을 기계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동력, 실제 축동력을 구하려면 지시동력 나누기 기계 효율을 해주면 기계 효율이 되겠습니다. 4번 압축기 소요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소요동력은 이론적으로 가스를 압축하는데 소요되는 동력으로 압출량이 kcal/h일 때는 860, kJ/h일 때는 36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력 kW는 냉매순 한장 곱하기 압축기의 2의 열당량 나누기 kW는 860, kJ는 3600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최적 효율과 G량은 최적 나누기 비최적, 이게 G량이 되죠. 그래서 엔탈피 차, 이게 AW 분의 860이면 kcal/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시동력은 이론동력 나누기 압축 효율을 구하면 실제 지시동력이 나옵니다. 압축 효율에 대한 지시동력 여기서 나왔죠. 실제 동력은 지시동력을 구하고 나서 기계 효율을 넣어주면 실제 소요 동력이 되죠. 기계 효율은 압축 효율 곱하기 기계 효율,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위쪽에 이론 동력까지 넣으면 여기 이론 소요 동력에다가 압축 소요 동력을 우리가 지시 동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압축기의 3대 효율, 축동력, 최적 효율, 압축기에 계산된 4분의 파이 자성 LNR60까지 최적을 구하는 공식까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